자,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용산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소식을 중심으로 지금 영장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영장실질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구속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을 확신한다는 김소연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취재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오늘 역전용사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즘 많이 떠서 정말로 신뢰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신용환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 잠깐 볼까요? 김건희 여사가 돈을 줬다고 합니다. 금일봉을 전달했다. 그리고 강혜경 씨는 500만이라고 들었다. 김 여사 돈 받았다. 이 기사에는 봉투가 어떤 내용인지 코바나 큰 저 봉투에 담겨 있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것을 신규 변호사 사진을 찍어놨던 것을 민태균 대표가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거 일단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로서 공천을 받았다. 지금 이게 핵심 사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저 한겨레 단독 기사에 따르자면은 뭐 금일봉도 지금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어떠한 보상이 들어갔느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씩 이제 하나 둘씩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금일봉 뭐 500만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반대급부들을 김건희 여사 쪽에서부터 명태균 씨에게 흘러갔느냐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더 추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리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금일봉을 이렇게 김 여사께서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죠. 서울의 소리 기자분한테 105만 원을 줬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돈은 500만 원 받았다는 거는 뭐 이미 나왔다라고 본다 그러면 과연 어느 시점에 그럼 무슨 명목으로 줬느냐? 지금 당사자는 교통비 쪽 정도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특정 여론조사가 어떻게 된 걸 알고 줬다라고 그런다면 또 내역이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이제 가십성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오자가 들어가는 거죠. 500만 원. 후보실도 5층에 있었고 네. 개인 지금 이제 요번에 번호를 바꾼다고 하는 번호에도 오자가 2개가 들어가 있었고 차량 렌트했던 것도 오자가 다 들어가 있었고 집무실도 지금 다 오자가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5만 원 같은 경우 굉장히 또 특이하잖아요. 아마 이제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평소에도 왜 1000만 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럼 뭐 300만 원은 아니고 500만 원일까 이런 부분은 이제 가십성으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점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점은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난 시점. 예.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이후에 네. 이제 지급이 된 걸로 지금 뭐 다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도 있는데요. 그 녹취는 지금 현재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당사자가 저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고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기정사실인데 용산에서 이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아마 용산이 이걸 답하기가 굉장히 용색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 코바나 컨텐츠 봉투, 그 다음에 네. 예를 들어 당선 직후라고 그랬을 때 그때는 관봉권이라는 게 나올 수 없죠. 당선 직후 같으면 취임 직후라면 관봉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돈에 어떤 띠지가 있냐 그 사진에 따라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 아직 저희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런 게 관봉권으로 됐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의문점을 낳겠죠. 딱 취임식 이전이라고 그런다면 네. 등등 여러 의문점이 있을 수 아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보면 뭐 이게 비견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그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돈봉투라는 것이 그 정당민주주의 지금 훼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 돈의 성격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돈을 왜 지급했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돈봉투를 돌려가지고 저 안에 들어있는 그 돈의 성격이 정당한 돈이냐?
근데 정당한 돈이 가성은 매우 적죠. 뭐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명태균 씨랑 무슨 계약을 하는 주체가 되기도 어렵고요. 후보자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 돈을 그럼 왜 줬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성격의 돈이냐 이게 먼저 좀 규명이 되면서 그리고 과연 그 저 돈만 갖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규명이 돼야 되고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뭐 명태균 씨의 말 이거 좀 더 검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대통령 되면 되게 만들어주면 마크로비스타 뭐 사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부정행위와 거기에 대한 대가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소리 기자 같은 경우는 특강에 대한 뭐 강의료라고 하니까 일종의 이제 강의료 명목의 어떤 사례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뭐 차비다 이러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비행기를 몇 번 타고도 남을 돈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공개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가 1차부터 9차까지 있었잖아요. 대선 직전까지. 그러면 그 뒤에 이걸 줬다 그러면 어떤 걸로 과연 그 명목을 붙일까에 따라서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자,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준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 여쭤보면 당선인 신분으로 돈을 줬다고 하면 이것은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선인의 배우자가 이 돈을 줬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사인 간에 교통비로 5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여사가 가지는 지위 그건 김건희 개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내지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라면 당선인 결과적으로 권력자와 함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 공동체죠. 그러니까 권력 공동체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의 그 국정농단 사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뭐 묵시적 청탁 이런 개념까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 법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비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허용이 됐던 이유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 내지는 그 권력을 함께 호가호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로 적용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나온 법리가 경제공동체 법리인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은 최순실은 경제적 이권에만 개입했더라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정치 행위를 같이 해버렸거든요. 예. 뭐 공천이든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이거 권력 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을까 몰랐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몰랐다고 하더라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라고 본다면은 이거 뭐 얼마든지 권력 공동체 논리를 구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존의 여당에서 전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의료비를 뭐 한복이나 이런 의료비를 뭘로 지급했다, 특활비 성격으로 지급했다, 뭐 이런 여러 논란을 제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 돈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활비 성격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취임 이후인지 전인지 아직 모르니까 모르지만 그걸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디에 지급했든지 의료비로 줬든지 명태균 씨의 용돈 차비로 줬든지 어쨌든 부당하게 지급한 거죠. 분명히 문제가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김 여사로부터 돈이 나왔다. 현금 500만 원이었다. 코바나 콘텐츠 봉투였다.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리면 그 봉투의 색깔은 흰색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문이 좀 나 있었는데 취재를 쭉 해오던 것이고 실제로 관련자들 그 봉투를 봤다는 사람의 녹취까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 명태균이 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거를 본인이 예를 들어 비밀 병기처럼 가지고 있던 것을 왜 공개를 했을까? 그러면 다분히 이제 지금 구속 얘기가 나오고 본인도 이제 1차,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심리적 압박 거기에다가 뭔가의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공식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심리적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약속 대련하듯이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만 한다는데 왜 검찰에서 명태균 대표가 이 봉투 받았다는 것을 사진을 찍었던 것을 이렇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는 개시되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개시되고 나면 수사 자체가 생물과 같거든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경로로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게 되는 건데 글쎄요, 명태균 씨가 저거를 왜 검찰에 제출했을지 그냥 하나 추론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 중에 좀 나름대로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 자료를 가지고 뭔가 좀 검찰 조사에 좀 협조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좀 구속을 좀 면해 보려는 이런 전략일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뭐 일단은 지금 명태균 씨가 저는 김건희 여사와 드러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에 아주 빙산의 일각만 저는 드러났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구속을 좀 면하기 위한 하나의 좀 전략적 포석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출을 한 건지 또는 검찰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포렌식하다 나온 건지는 뭐 명확치는 않겠죠 아직은. 그런데 검찰도 이제 10여 명의 특별수사팀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히 누가 야 뭐 이거 대통령하고 다 뭐 뒤에서 이렇게 다 짜고 뭐 봐주는 거 아니야? 근데 결코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작이 어렵지 시작해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누가 뭐를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줄 수가 있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말이 새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명태균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성현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어 보는데요.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발로 이런 정보가 흘러나온다. 네네. 그리고 담당 변호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시인을 한다. 자, 이러면 뭔가 수사의 내용이 네네. 대검이든 또는 창원지검에서 취재 기자들의 뭔가 여러와 같은 활동에 네.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새어 나온다는 것은 네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그렇죠. 할 예를 수밖에 들어 없는데요. 팀장도 외부에서 이제 일종의 차출을 해서 팀장을 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친윤의 핵심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대로 시작돼서 마구 터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감춥니까? 10사람의 힘을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중엔 성향이 다른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화답일 수도 있지만 화답을 떠나서도 각각의 또 지금 이미 국민 여론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국민 여론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아 이런 것들이 국민적 열망이 크구나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비견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서 보도가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또 과거에도 그 성남지청에서 있었던 성남FC 네. 사건도 당시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의견이 다를 때 차장검사가 사표 쓰고 나가버리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창원지검에서 저는 뭐 매우 미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되면은 전 수사가 생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10%대에서 한 자릿수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전 더더욱 더 막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자, 생각이 그래서 오늘 명태균 대표와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500만 원 금일봉까지 포함해서 담당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영장 실질심사 준비한다고 매우 바쁘실 텐데요. 지금 창원에 계십니까? 네, 저는 창원에 한 시간쯤 전에 왔는데, 네. 저희 다른 변호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남상권 네. 변호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하루 종일 남상권 변호사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자, 네. 금일봉 500만 원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았다. 그 사진을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거 검찰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강혜경 씨가 그렇게 진술을 한 것 같은데, 네네. 네, 저희한테는 검사님이 여사님한테 돈 받은 거 있냐, 라고 물어보셨고, 그래서 그 명사장께서 교통비 정도 받은 적 있다. 네, 그래서 얼마 받았냐? 그래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액 정도였던 소액으로 기억하고 언제냐 이런 것들은 뭐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진술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보도 나온 내용은 500만 원이 금일봉 그리고 봉투에 아크로비스타 이제 그 디자인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법적으로 좀 그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돈을 직접 줬다는 것은 좀 변론한 쪽에서 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이 사건 쟁점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서 예. 뭐 아마도 또 민주당 쪽 뭐 시민단체들 이런 데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이 사건 자체에서는 쟁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500만 원 이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요. 그냥 네. 검사가 아까 물어본 게 그게 전부예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명태균 대표는 지금 창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따가 만나기로 했어요. 저. 네, 만나기로 네네. 했고 네네. 그 목요일 날 몇입니까? 몇 시에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나요?
목요일 날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뭐 A씨, B씨, 김영선 의원, 명태균 씨 이렇게 4명이잖아요. 네네. 네, 그 4명이 2시부터 순차적으로 2시, 2시 반, 3시, 3시 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명사장님은 3시 반 마지막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명태균 대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구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뭐 수사나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주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뭐 어떤 원칙에 논리 원칙에 따르자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뿐만이 아니라 뭐 기소도 저는 안 될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핵심은 돈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봐도 그 명사장님 거 같은 경우는 특히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조사받을 때도 그 강혜경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일람표 있잖아요. 25회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네. 어쨌든 뭐 왜냐하면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뭐 어떤 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예를 들면 불상의 일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아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묻지도 않았어요. 네. 자,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가운데 이제 영장이 청구됐다는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용산과 네. 사전에 뭔가 교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소문으로 많이 돌았는데 네. 혹시라도 이번에 용산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분들께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의혹 제기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전 대통령 우리 정권 잘 이렇게 유지하고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 그런 의혹이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네, 그렇지만 변호인으로서 저는 뭐 전혀 용산이나 이런 데랑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얘기할 끈도 없습니다. 뭐 한남 7인인지 뭔지 그런 사람들이랑 알지도 못하고요. 네. 네, 연락을 할 수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련해서 김영선 이제 후보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출마자를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공천 개입이고 국정농단 아니냐,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뭐 명사장님이 여기저기 강하게 추천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 선거 캠프에 어쨌든 자원봉사긴 하지만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우리 보통 선거 캠프 크게 열면 특보들만 막 몇십 명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총괄로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후보가 예비 후보였다가 본 후보로 될 수 있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 아는 데마다 다 추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볼 때 김영선 의원님이 명사장님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될 정도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불법이다 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특정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게 저희 법 상식인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민 한 사람이고 특히 이제 그때 당선인 신분이셨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당정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당선인 신분에서 심지어 뭐 장차관 인사나 그런 것들 인수위에서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럴 때 당연히 뭐 본인 캠프에 있던 사람들 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나는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정도 내셨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고 그러나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의견조차도 명사장한테나 그냥 덕담으로 내가 얘기 좀 할게 뭐 이렇게 한 거지 직접 뭐 공간위에 얘기를 하거나 뭐 누구한테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조차도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자,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거는 보세요. 자기의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에게 농공행상을 하는 정도의 인사 추천은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이거나
뭔가 어떤 그런 걸 추천을 하면 안 되는 직위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선출직에 공천을 그대로 갖다 줘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추천을 하는 거는 좋은 사람들 추천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변호인단이 쫙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번 4.10 총선에서 다른 사람들은 공천이나 경선 기회를 갖는 게 정말 민주당에서 그런 국회의원 경선 기회가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지역에서 훌륭한 사람들 다 제치고 단수 공천하거나 경선 기회 가졌다고 해서 논란이 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도 다들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연결고리해서 의혹 제기하면 우리나라는 후보 추천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혀 하나 불법적이지 않아요. 예,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명태균은 이와 관련된 아크로비스타 방문 또 누구를 만났고 어떤 행동을 했던지 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대통령 부부를 콕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게 공천 개입이라고 명 사장님이 하신 행동이 공천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이건 단순한 지저분한 돈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국정농단이라고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나 뭐 선거 개입이나 공천 개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싶으면 이게 뭐 어떤 언론이나 정치적으로 비난을 하고 서로 공세하고 이런 공격하는 거는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서로 공격 방어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천 개입이 범죄로 연결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명태균 사장이라는 사람은 일개 개인이거든요. 직함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공무원, 당내 경선이나 또는 공식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공무원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법적 지위가 전혀 그냥 일반 유권자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후보를 추천한 일이 곧 범죄로 연결이 되려면 적어도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매개체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사이사이의 공천까지의 인과관계는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영선 후보를 공천한 것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라는 게 정치자금법 지금 위반의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그럼 돈을 받은 부분은 우리는 대여금 받은 거 그리고 나머지는 돈 몰라. 김태열 소장하고 알아서 거래한 거고 차용증 썼어. 자기들이 했든지 안 했든지 몰라. 이게 입장이고요. 검찰 측에서도 돈에 대해서는 명 사장한테 명확하지 않아서 아예 묻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뭐 미래항공연구소가 실수유주라서 그쪽으로 받은 게 어차피 돈 받은 거고 이렇다 쳐요. 그러면 이건 공직선거와 관하여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그럼 추천에 관해서라는 게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그 매개체가 되는 네. 정당, 공관위원들 그리고 당대표 그리고 뭐 명사장님이 중간중간에 김영선 의원님을 공천을 부탁한 정치인들이 더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예를 들면 여기 창원 지역에 원래는 A라는 유력한 후보가 있었는데 공관위에서 평가를 했을 때 정성평가, 정량평가, 면접점수 모든 것, 당의 기여도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월등히 1등이었는데 예를 들면 꼴찌였던 김영선이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또는 대통령께서 명태균 말을 듣고 야 바꿔 이래가지고 후보를 갈아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정황은 나와야 네. 공천 개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네. 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 준비하면서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김 변호사님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통화를 한 10분 정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빨리 통화를 끝내라고 빨리 끝내라고 댓글로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네. 아이고 여러분 뭐 듣기가 불편했습니까? 최대한 반론권을 좀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자 말씀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낌은 어쩌면 지금 용산에서 발언한 것과 예. 또 용산 를 둘러싼 분들이 하고 있는 발언, 국민의힘 당사자들 하는 발언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가 한 발언과 맥락이 어쩜 그렇게 똑같느냐. 네. 뭐 법리적인 걸로만 아주 좁혀서 갔을 때는 일부 맞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세비를 반띵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게 단순히 그냥 채권채무로 국민들이 인식할 거냐. 여기서 하나 맞는 말 해주신 거 있어요. 모두 다 조사했으면 좋겠다. 예, 예. 모두 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김성 변호사와 관련된 이런 이제 변호사 활동 뭐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태균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논리로 만약 방어를 한다면. 저는 일단 저 논리대로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죠. 네. 그 의견 개진도 안 했어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돌려본 걸 가지고도 현재 권력자기 때문에 그 선거의 위치는 영향성을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하루 전날이니까 당선인이라 괜찮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 법률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수위원장조차도,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인수위원장조차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임명권자가 임명한 인수위원장이 공무원으로 간주받아서 처벌을 받는데 임명권자가 공무원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법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뭐 재판부가 전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 보고, 공천 개입한 것이 지금 괜찮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대통령이 해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대통령이 그 사전수뢰죄에 따라서 공천을 갖다가 당에 개입해서 그거를 대가로 줬다면 사전수뢰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뭐 사전수뢰죄까지 갈 것도 없이 당선인의 권력을 가지고 정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하면 그게 업무방해죄거든요. 네. 그렇죠. 공천을 관장하는 당의 업무를 권력을 가지고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방해죄로라도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당선인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당선인의 그 권력을 가지고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형사처벌을 떠나서 탄핵에는 저는 이거는 100% 저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형사처벌을 논하는 거는 뭐 더 법정 가서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정치 사안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삼권분립 침해, 정당 민주주의 훼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당선인의 신분에서 행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대통령직이라는 개념은 재직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제 몰고 갈 때 물론 뭐 통과가 안 됐지만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대통령 직접 통화 내용에 보면 당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당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당에서 가지고 올 때는 무슨 낮은 실무자가 들고 왔겠습니까? 이 최소한 공천 실무를 하고 있는 책임자급에서,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책임자급에서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자급에서 왜 들고 옵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선인 신분에게 그거를 승인받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예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국민 담화, 저는 대국민 방화라고 보는데, 국민들의 가슴에 열불나게 만든 방화라고 보는데, 거기서 발언을 하시다가 이랬어요. 중간에 덕담 수준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하려다 그거 할 수 있죠 제가. 네. 라는 말도 하셨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뭐 여론조사 들리고 정부 수석이 그걸 페이퍼를 뭐 이렇게 했다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에서 가지고 왔어요. 승인받으러 갖고 온 거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뭐 의견 정도, 덕담 정도 했다? 찍었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명태균 씨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추천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 상대방, 대통령 또는 소위 영부인의 여사라고 하는 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보태자면, 주식 투자가 범죄가 아니죠. 권장할 일이지만 주가 조작은 범죄입니다. 여론조사도 범죄가 아니죠. 근데 여론 조작하면 범죄입니다. 누구나 추천할 수 있죠. 국민들이 추천하는 거 범죄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권력을 사유한다라고 하면요, 그 국정 개입에 공범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또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의견 개진했다, 괜찮다라는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면요, 최순실은 지금 당장 석방해줘야 됩니다. 최순실이 의견 개진한 거고 연설문 고치라고 의견 낸 거지, 그게 왜 국정농단이 됩니까? 그거 수사하신 분이 윤석열 당시 검사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처벌할 때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를 엄한 벌로 그것도 경제공동체 논리까지 만들어서 처벌했던 그 정의감을 가졌던 검사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권력의 배후 김건희라는 사인, 그 사인의 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검사 위에 법사, 법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명박사 아닙니까? 근데 명박사는 괜찮습니까? 그럼 최순실을 당장 방면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이런 식의 논리와 궤변을 가지고 본인들의 범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 분노를 더 유발할 뿐이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때 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본인이 스치면서 발언해서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대선 캠프에서 고생하고 했던 사람들 농공행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추천하고 하는 건 당연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지금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선 정부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뭐 낙하산 뭐 이런 논의로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하다? 과연 그러면 캠프에서 조금 이랬다 그래서 무능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도덕하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다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지금 이 정부를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하는 그 원천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검찰발 정보가 또 이제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한다라고 취임 전날에 명태균 대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 이게 공교롭게도 김영선이를 공천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라고 했던 그날입니다. 자, 이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얘기 나누는 것은 공천 개입이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 또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 이 논리로 이제 보면 저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개입한 거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그 육성이 나와버렸고 녹취록이 위조가 안 됐다는데 예. 대통령실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법리 다툼을 하고 있지 그거 내 목소리 아니고 위조됐다 이런 주장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입증하고 남을 만큼의 증거들이 이미 나왔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공천 개입 관련해가지고 김영선 당사자도 명태균의 덕이라고 얘기를 한 녹취록이 또 나왔고요. 명태균 씨는 뭐 워낙 이게 지금 자기 덕분이라는 것을 뭐 심지어 건진법사 때문에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화까지 내면서 자기 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명태균의 육성, 김영선의 육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영선의 공천 완료. 이거를 놓고 보면은 개입이 완료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안 나온 사람이 이제 김건희 육성, 이준석 의원의 육성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육성만이 꼭 증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수의 증언만 있고 증거의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오염이 없고 신뢰성이 있으면은 그것도 증거로 채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정 가서 따지실 일들이신데 이미 정치적 영역에서는 충분히 차고도 넘칠 만큼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입증되고 남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10월 말일 날 대통령의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11월 1일 날 제가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그때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바람 소리가 들어갔다 위조 변조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망치는 뭐 십상시 환관 얘기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호위무사를 자처한다고 그래서 호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길이 된다라고 보고 11월 7일 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실 때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월 말에 육성이 다 나온 걸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했다고라면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불과 며칠 전에 전 국민에게 알려진 게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러면 뭐 덕담 차원의 어떤 뭐 그런 추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전혀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틀렸고요. 지금 보면 이제 요거 이 동아일보 단독 그거에 맞추어서 김 변호사가 이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오픈을 했죠. 네. 이준석 대표가 악의 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된 동기를 아마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5월 9일 새벽 12시 뭐 2, 30분쯤에 이준석 대표가 문자를 보내서 뭐 카톡인가 문자를 보내서 메시지로 경선하라는데요 라고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 명태균에게 보냈다는 예, 거죠. 보내서 예. 이제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이거를 대통령께 이제 메시지를 예. 보냈다. 이렇게 연속이 되는 예,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걸 유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준석 대표가 해명할 영역이지만 김수현 변호사도 이렇게 해서 이걸 과연 유도를 하고 악의 축이라고 추정하는 이유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지금서 이제 오픈하는 이유 이런 것도 좀 다시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이준석 의원도 당연히 당 대표니까 공천에 대해서 전 정치적 법적 책임 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어떤 카톡을 당시 당 대표로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명태균 씨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논리 모순인 거예요. 예. 그건 하나의 동기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대통령의 공천 개입 부분은 김소연 변호사의 저 증언으로 인해서 훨씬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식의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나중에 명태균 씨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산으로 들로 자꾸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기억에 남는 건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고 60여 개의 녹취가 이렇게 오픈되고 했어도 남는 건 결국 오빠가 누구야만 남았다. 결국엔 논점을 흐리면서 소위 이제 그 매드맨 스트레러지, 그 광인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이 떨어뜨리면서 나는 바보인 척하면서 결국 순진한 척하면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는 통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갑자기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악의 축이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마구 난사를 하면서 논점을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죠. 자, 용산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용산이 그러면 지난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네네. 그거밖에 없겠느냐. 좀 더 나가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공천 개입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걸로 확대가 좀 돼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자,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이제 이렇게 하면 공천 개입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냥 끝이 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함부로 추론하는 건 위험한 영역이지만 많은 분들이 농담을 하잖아요. 김 여사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국사에 또 뭐 글로벌 외교, 외국에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거의 뭐 안 관련된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비꼬는 걸로 너무나 부지런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친소 관계가 과연 그러면 명태균 씨만 있었느냐? 다른 분들하고는 없었느냐? 분명히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교차는 안 되더라도 분명히 그런 친소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명태균 씨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고 끈끈한 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고 이렇게 많이 부지런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온 스타일이신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 논란이 여러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럼 충분히 합리적 추론으로 확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일단 공천 개입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론은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창원지검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예. 보면 그냥 정치자금 쪽으로 해서 그냥 끊고 가자. 예.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 뭐 꼬리를 자르든 아니면 뭐 명태균까지 보호를 하든 어찌됐든 그냥 더 이상 윗선으로의 수사는 원치 않는 듯한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부분은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그 수사의 본질 그러니까 원점 타격까지 들어갈 것이냐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5천만 국민들의 이렇게 눈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본질까지 안 들어간다면은 결국 대통령의 육성은 나와서 떠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괴리를 더 이상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역시나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상규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외에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 뭐 이걸 국정조사를 하겠습니까? 국정조사에도 뭐 안 나올 텐데요. 그냥 네. 뭐 배째라는 식으로 지난번에도 국정감사 때도 동행명령장을 보내도 뭐 경호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그 어느 정도 국회의 시간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전 특검을 통해 가지고 강제 수사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창원지검에서 감당하기에는 이런 공천 개입이나 이 정치 자금에 대한 거는 할 수 있지만 공천 개입이나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확대된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한 핸드폰까지도 다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서울로 끌고 올라오든지 중앙으로 끌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진짜 특검밖에 없겠죠. 근데 그건 가능하겠죠. 그 박근혜 최순실 때처럼 특검도 하면서 국정조사도 같이 한다. 네. 이 병행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그거 외에 그러니까 특검을 배제한 다른 수단들만 가지고는 이건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쟁점이 반드시 될 특검이 만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안이 별로 없고요. 이제 사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선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사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수사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이제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버리면 그냥 또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지금 야당이나 또는 정치권에서는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뭐 여론이 쉽게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워낙 파장이 컸기 예. 때문에 전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네네. 녹취록 안 푼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동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관계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가지고 BBK 다스 덮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덮어준 검사가 또 김홍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10년 뒤에 정권이 두 번 바뀌어가지고 검찰에 의해 가지고 또 수사가 돼서 이명박 대통령 구속이 됐어요. 네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임기 2년 6개월 고작 해봐야 2년 6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2년 6개월 안에 저는 특검이 도입돼서 특검을 통해서 정리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최악의 상태에서 특검이 안 되더라도 전 정권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저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분에 대한 사건이지만 저희가 지금 고구마 한 뭐 100개 이상 먹은 것 같은 막힌 느낌인데 지금 보면 정치자금법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의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벌어진 일도 있고요. 그런데 공천 개입에 대한 부분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면 승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같은 분으로 벌어져 있는 일이지만 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건이죠. 이 규모도 다르고 어떤 높낮이가 강도가 굉장히 다른 얘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틀림없이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국민들은 그 무언의 카타르시스를 원하고 있어요. 네. 이런 권력 수사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분명히 원하고 있는데 이것만 건드려서 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국민들이 과연 덮을 거냐? 더 많은 그 비등점, 탄핵이라든지 기타 이 정권에 대한 불만, 그 끓는 점을 더 높여놓는다. 예를 들어 200도에서 폭발한다고 보면 지금이 120, 30도라 그랬을 때 150도 이상으로 끓게 하는 오히려 용광로 오히려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초반에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뭐 사진을 공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담합처럼 이루어지면서 입맞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죄수 딜레마처럼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죄수의 딜레마가 해제되면서 서로 각자 도생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것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뚝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덮이기가 어려운 게 녹취록이 나오면 그 녹취록 하나마다 유불리가 갈리면서 각자 그 스피커들인 정치인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요. 그러면 그것들이 국민들은 더 관심을 갖고 누가 거짓말하냐, 누가 진실을 얘기하냐 다소 피곤하지만 그렇게 검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죄수의 딜레마가 지금 해제된 상황에서는 이게 잠재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뚝이 무너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명태균 씨 구속 여부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거고요. 구속이 되면 아까 제가 수사는 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검찰도 또 움직여야 될 정황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또 여론과 상호작용을 내면서 이건 결국에는 뭐 검찰이 다 해낼 수 없다면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전 여론을 통해서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용산은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일단 돈봉투건에 예. 대해서는 당분간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 자체를 아예 안 한다. 네,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공개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뒤에 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즉각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네. 현재까지 보면. 근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 요거 더 먹고 갈 이런 정도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난을 받더라도 힘으로 뭉개고 가든지 이런 방식이 있는데 뒤에 가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에 모 화랑 뭐 이런 건 불법 선거 사무실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 사실상 변죽만 올리고 그냥 인터뷰 형태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변죽만 올리지 본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돈봉투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 시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있다. 그럼 말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 신변 어떻게 보십니까? 돈봉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다. 글쎄요,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된 기조 같습니다. 선택적 답변이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거짓까지 섞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아예 방어가 불가능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것들은 그냥 말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용산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그분들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에는 벅브라지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피해가는 쪽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보다는 채찍이죠. 결국에는 강제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합의된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뭐 답변하시고 증언도 하셨는데 네네. 그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했던 얘기 다 기억하시지 네, 않습니까? 다 기억합니다. 근데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요. 그 전 바로 직전에 이제 육성 나왔을 때 네.
바람 소리가 들어갔다, 뭐 소리 전문가 얘기를 하면서 뭐 위변조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내용, 말씀의 내용이 위변조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파일 자체로 뭐 뒤에 붙은 걸 뗐다는 건가요? 어떤 게 위변조 됐다는지 이분들 항상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주어 목적어를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변조가 됐다 그냥.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담동 화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시중에 썰로 도는 얘기 같은 겁니다는 식으로만 하고 딱 넘어갔어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명백하게 그 세 가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죠. 실제 권영세 당시 총괄 선대 본부장께서도 각자 알아서 밥 먹자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시면서 그 가로수길의 화랑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용산에서도 난감한 문제인 게 지금 한 2달 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의료 붕괴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네. 지금은 이제 의료 붕괴가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김건희 여사 이슈는 대통령 부정평가에서 한 1%에서 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5% 올라오더니 지난주에 14%, 이번 주에 17%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 이게 부정평가에 이제는 압도적 1등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 정권은 김건희를 시작해서 김건희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은 네. 이걸 끊어주고 가야겠죠. 그럼 네.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좀 전에 비서실장님 말씀드려서 제가 하나만 첨언드려 보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명태균 씨가 돼진다. 네. 그 본인의 표현이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온 국민들은 사실은 의문을 갖는 본질은 견월망지, 달을 가리킬 때 그 달은 뭡니까?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풍수적 주술적 이유에서 용산으로 갔다. 이 부분이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한 분이 나오셔서 내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거를 건의했다. 그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모분들의 많은 그 자세에 있어서 한 가지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이코프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방어를 한다고 대통령을 위한다고 어떤 수호 천사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거꾸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잊어먹고 지날 것도 거꾸로 용산 주술적 풍수적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리마인드를 계속 시켜주면서 국민들의 그 가슴에 불을 계속해서 지르고 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잘못이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재미소님, 고현주님, 그리고 얌푸님, 김미솔님, 짱돌님, 녹수님, 갯바이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너무 열기 있게 진행하는 바람에 여러분 댓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금모래님도, 탱자님도, 최미영님, 그리고 안진현님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토막 저희들이 정말로 에너지 모아서 해야 될 소재가 하나 있는데요.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박경선님도, 이용섭님, 그리고 신인규 민초 대변인 화이팅 입벌구,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글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지금 보고 계시면 그래도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서요. 오늘 좋아요 제가 사전에 요청을 안 드려서 4,000명밖에 없는데 한 6,000명 정도 올라가도록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잠깐 나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요즘 방송할 때 10,000명씩 이렇게 동접되는 거 정말로 귀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응원 격려 열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취재도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부분 좀 꼭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김건희 여사 이슈가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제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근 사흘 이내에 김건희 여사가 내 임기 중에는 개식용 금지와 관련된 정책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임기 중에는 내 임기. 내 임기 중에는 이제 그러면서 네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 임기냐고. 그러면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김건희 여사는 내 임기 중에 네네. 어떤 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면 전혀 경로 수정을 할 마음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없죠. 그리고 내임기라는 거 충분히 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반증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쌍무지게 떴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뭐 100% 연출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가능합니까? 거고. 그럼요. 그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 쌍부지가 떴을 때 명태균 씨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임금이 둘이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두 둘이다. 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V 제로라고 나오는 거죠. 예. 기존 정부에서 V 제로는 없었습니다. V라는 단어들은 많이 썼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중이 아니라 내 임기라고 하는 표현들도 은연중에 항상 그게 V 제로라는 것들이 인식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V는 한 명이라고 봐요. V는 김건희고 윤석열 대통령은 G죠, G. G가 뭘 한다고 해서 알파벳 G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김건희 이 둘은 권력 공동체인 겁니다. 근데 권력 공동체는 권력을 함께 행사하겠지만은 그 대가도 같이 치러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형사사법적으로도 이 권력 공동체 법리에 의해 가지고 저는 둘은 같은 저는 공범으로 저는 처벌을 다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권은 다시는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런 식의 권력의 사유화라는 우리 국민들이 다 박근혜 최순실 때문에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그걸 수사했던 검사가 박근혜 최순실보다 더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서받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좀 전에 그렇게 정책 생각합니다. 관련된 얘기가 하나 나온 거예요. 개식용 관련된 것들을 내 임기 중에 이제 다 차질 없이 밀고 가겠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도 더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파일을 묻어뒀던 거를 찾게 되는 계기 중에 또 결정적이었던 계기가 한양대학교의 김형숙 교수라고 뭐 무용과 하시던 분이 뭐를 했다 해서 정부 예산을 160여억 원을 타서 뭐를 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그 뉴스를 딱 보고 군인들의 마음 건강을 디지털화해서 관리해서 더 좋게 해준다. 이 뉴스를 보고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익숙한데? 하고 찾아보게 된 거예요. 전 국민의 정신 건강을 디지털화해서 관리한다라는 게 공약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네. 그래서 그때 공약에 들어오면서 이 시범 사업처럼 160억을 했죠. 올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 가운데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보서 이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죠. 유난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를 갖고 제가 찾아보려고 해요. 개식용 뭐 포함해서 반려동물 관련된 것들도 과연 어떤 경로로 어떤 공약이 들어와서 이게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부분을 두 눈을 부릅뜨고 저도 다시 깊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 교수님도 파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국민들께 공개할 만한 내용 지금 찾고 아마 계시죠? 곧 방송이 나올 텐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것도 공부를 할 수 있죠. 물론 선거 때 네거티브가 많습니다만 여러 내용 중에 소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에 대한 그런 회의 내용들이 많이 네.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곧 아마 보도가 될 겁니다. 보도가 된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십으로 얘기할 때 네. 뭐 이런 거 대장동 이런 거 잘못됐잖아 이런 네.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빨간 별표 치고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서 어떻게 악마한다 이런 것들이 회의 자료예요. 혹시 그 악마한다는 내용 중에 사법 처리하는 것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까지 포함이 혹시 그런 돼 있어요? 단어들이 있죠. 단어가 내용 중에 있습니까? 보면.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몰아간다는 게 회의 내용에 있죠. 신 교수님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런 과도한 수사 재판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용산 또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인 정치 검찰의 행동 결과다 이렇게 확실히 보십니까?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많이라면 몇 이미 퍼센트 당시 정도? 이제 예. 대선 준비 당시부터도 많은 그런 준비들, 그다음에 어떤 법리적인 부분들, TV 토론에 대한 준비 부분들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 뭐 악마화에 대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강혜경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녹취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신 변호사? 한 4, 5천 개 되는 예, 한 걸로 4, 5천 개 알고 정도 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뭐 3, 400개가 나왔는지 4천 개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전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하나 따져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일이 엄청 많아지겠구나. 녹취 파일 하나하나를 찾아서 이제 공개하고 그리고 신 교수님도 갖고 계신 그 데이터를 네. 정말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관심에서 쏙 멀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를 좀 더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 자체가 저도 빨리
조속히 좀 정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본다면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 평가는 국민들에게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지지율 이제 10%대에서 이제 언제 한 자리로 오느냐 이제 이것만 남은 건데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여론의 뒷받침이 없이 국정 운영은 전 불가능하다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지가 멀진 않았다. 예. 그래서 너무 지치지는 마시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함께 하면 저는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흐름을 한번 예상을 네. 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물론 저도 한복판에서 그거를 겪어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결과가 됐잖아요.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뭐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속절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네.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살짝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쭉 떨어져서 이제 17, 뭐 15, 심지어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최근에 어제 그제 뉴스 제목들이 뭡니까? 윤한 갑자기 뭐 소강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의 제목으로 올라오죠. 물론 다시 지금 또 싸우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뭔가에 이제 오버를 한다든지 또 굉장히 잘못된 발언들이 나온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드캣 바운스에서 다시 빠지는 순간에는 그 누구도 막기 어렵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안 빠지는 이유가 박근혜 탄핵 당시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격하게 표현드리면 최고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 위정자분들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냐면 이게 요번에 해서 잘못돼서 특검 들어가서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본인들이 대통령의 기회가 없다. 이 부분, 개인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 누구 손으로 꼽았을 때 다 발언들이 말이 바뀌고 있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 그러면 더 망가져서 당했을 때 더 힘들 겁니다. 더 네. 괴멸적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정직해지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